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중년의 대한민국 아줌마예요. 저희 신랑은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는데 직업이 좋지는 않아도 사람이 순박하니 선한 맛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중견 기업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신랑은 건물 외벽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건물 외벽 청소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낯선 직업이라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30에 결혼해서 지금은 초등학생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시댁은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는 7살, 6살 딸을 둘 키우고 있어요. 조카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다 보니 시댁은 모이면 늘 시끌시끌하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시댁도 며느리가 처음이다 보니 낯설하기도 하면서 시댁이라고 갑질을 좀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고 순둥순둥한 신랑 덕분에 편히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시누이가 본인이 먹게 전을 좀 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사도 끝나고 밥도 먹고 난 후라서 데워서 줄 수 있는 전이 몇 가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전이 몇 개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럼 남은 재료를 지금 해주면 되잖아요 하면서 딱 저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게 말하는 게 참 싸가지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하고 2번째 제사니까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신랑이 시누이 뒤통수를 때리며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열이 받아서 새언니가 한 게 맛있다고 그것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난리를 부렸고 갑자기 전화를 꺼내들려고 했습니다. 오빠 뭐야? 어디 전화해? 장모님한테. 뭐? 왜 전화하는데? 결혼 전에 쓸데없는 걸로 손에 물 묻힐 일 있으면 장모님이 오셔서 해주신댔어. 신랑이 저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허둥지둥하며 신랑의 휴대폰을 빼서 들었습니다. 이미 통화가 연결된 상태라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저희 엄마한테 안부 인사를 전했고요. 시어머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시누이의 등짝을 때렸고 그날 이후 짧은 시누이 짓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저냥 대면대면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시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신랑과 시누이를 키웠는데 젊어서부터 몸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늘 여기저기 아프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뼈마디가 쑤신다 정도였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당뇨의 합병증에 겹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지내세요.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지만 시어머님은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라고 애쓰셨고 저희가 자주 왕래를 하면서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결혼 후 종종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고 반찬 부탁을 자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기엔 예민한 부분이라 신랑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혼내면 혼나던 시누이도 신랑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은 엄마랑 딸이 사이가 좋은 게 보통인데 저희 시댁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에도 시누이는 본인 시댁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리고는 개인 SNS 계정에 놀러간 사진을 올려요. 신랑이야 SNS를 안 하니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중간에서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발가락이 합병증으로 괴사가 되어 수술을 할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갔다가 퇴원을 하려고 하니 병원비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랑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마침 폰을 물에 빠뜨려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랑은 일의 특성상 전화가 오면 위험할 수 있어서 폰을 두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전화를 받지 못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청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퇴근 후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시어머님이 속상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큰돈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휴대폰을 고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얼마 보내주셨어요? 14만 원이요. 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그 돈이 아까우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기운도 없으시고. 아, 됐어요. 새언니가 돈 보내줄 거예요? 엄마는 내일 돼야 준다던데? 보낼게요. 계좌 주세요. 저는 신우이에게 돈을 보냈고 왜 저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랑에게 듣고 보니 신우이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대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사람의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결혼을 반대할까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첫 번째 결혼하려던 남자랑 결혼을 막은 시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가 둘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단순한 문제로 본인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면서. 신랑도 타일러 보고 달래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이해할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이지만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고 어찌되었든 시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겠죠.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으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시누이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대요.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했으니 같이 보러 가자고요. 신이 난 시어머님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용돈까지 챙겨드리며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시어머니가 실려왔다고요. 신랑과 저는 너무 놀라 응급실로 바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쇼크로 누워있고 그 옆에서는 시누이가 떨면서 앉아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콜라 먹고 싶다고 해서. 무슨 말이야? 엄마 당뇨라서 콜라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아, 그래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 엄마가 제로 콜라가 있다고 그거 조금만 먹는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병실에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뇨가 심하신 분이라 음식도 제한적으로 드시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랑 극장에 갔다고 콜라에 팝콘을 드시고 싶으셨던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 또 짠하기도 하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짐이라도 좀 챙기러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옷장을 뒤지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뭘 떨어뜨리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물어보려는데 시누이는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주웠고 도망가려다가 저희 신랑의 손에 잡혔습니다. 시누이가 들고 있는 보험증서를 열어보니 시어머니 앞으로 꽤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그때 싸한 걸 느꼈고 신랑이 그런 시누이를 막아섰어요. 네가 인간이야? 놔! 너만 없었어도 이거 다 내 거야. 너 청소할 때 내가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뭐? 너 줄 끊을 거라고 내가. 신우의 외침을 들은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강아지용 바리깡을 잡고 신우의 머리 한가운데를 밀어버렸어요. 어린 날의 결혼 반대가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인간 같지가 않았습니다. 신랑이 놀라긴 했지만 저는 머리를 손으로 잡고 머리 껍데기까지 밀어버릴 만큼 밀어버렸습니다. 놀란 시누이가 욕을 하면서 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힘으로 누르고 정말 머리를 그지꼴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빠르게 상태가 호전되어 4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시누이의 머리를 보고 저에게 잘했다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고 시누이를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과
같이 지낼 순 없었던 거겠죠. 지금은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꼭 핏줄이 전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답니다. 저처럼 기가 막힌 일을 겪으신 분들 과연 계실까요?